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화장품 업종의 주요 지표를 리뷰해 보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추이입니다. 2019년 이후로 두 기업은 주가의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가 이제 중국인 방문자 수가 감소하면서 면세점 매출액이 부진하고, 또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도 부진하고, 여기에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도 굉장히 부진한 이러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의 지난 3년 주가 추이입니다. 21년 상반기 고점이었고 지속적으로 주가는 부진한 모습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9조, PER은 43배, PBR은 1.8배, 시가배당률은 0.69%입니다. 자, LG생활건강 실적입니다. 2023년 1분기에 시장 컨센 영업이익은 1,582억, 실제는 이제 1,459억 나와서 한 100억 정도 적게 나왔고요. 23년에 영업이익의 컨센은 7,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 한 1조 2천억 이상 나오던 영업이익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의 지난 3년 주가입니다. 2021년 상반기 고점이었고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6조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PER은 한 59배, PBR은 1.67배,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0.59% 정도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했어요. 시장 컨센은 865억인데 실제는 643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보면 2023년의 전망 3천억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작년 2142억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거나 2022년 정도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업황을 판단하는 키워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출 비중에 대한 얘기인데, 면세점과 해외 수출, 이 두 매출 비중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구조조정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정리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채널로 이제 판매 채널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인 비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또 럭셔리 브랜드 관련해서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일본과 미국 시장 쪽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이냐. 2022년도에는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 업종의 주요 지표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품 수출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진한데, 다만 이제 이번 2월, 3월에 화장품 수출 금액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초 화장품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부진하지만 2월, 3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이가 이어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은 좀 부진해요. 일본이라든가 미국향 화장품 수출은 2월, 3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YOY로 보면, 다시 말하면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 입국자 수를 보면 일본인 입국자 수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인 입국자 수는 아직은 조금 이제 부진합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속도에 있어서의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거래액을 보면 여전히 부진합니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세점 쪽이 회복돼야 되는데, 면세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국인 방문자가 또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화장품 업종의 그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는 이제 설화수인데요. 설화수의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2년도를 보면 이 설화수를 포함한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액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개선이 2023년도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국내 매출은 25% 하락이고 영업이익은 61%나 하락했는데, 특히나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럭셔리 브랜드를 보면 마이너스 21%예요. 여전히 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해외 쪽 시장도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당연히 그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인데, 아시아의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7%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쪽의 영업이익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2022년 4분기에 살짝 이 해외 쪽의 영업이익이 괜찮았는데, 다시 또 2023년 1분기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출로 보면 면세점 매출 회복되고 해외 수출이 회복되는 이 그림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면세점 부진한 모습이고 해외 수출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또 하나 이제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가서 비용을 이제 줄이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또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고민스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수출 금액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 향으로의 수출 금액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시장이 부진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화장품 업종은 전체적으로 업황을 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진하다. 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화장품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